서울시 종로구 세종로에 위치한 국립고궁박물관. 조선 왕조 오류의 전통과 왕실의 의례, 화려한 궁중자수까지 볼거리가 너무 많았죠. 그래서 찬란했던 500년 역사의 조선 왕실 문화유산을 좀 더 만나보기로 했는데요. 다시 찾은 국립고궁박물관. 오늘은 어떤 보물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네, 지난주에는 화려한 조선의 왕실 유물들에 대해서 만나봤는데요. 오늘은 좀 더 실용에 가까운 유물들을 만나보려고 합니다. 먼저 귀한 설명 주실 오늘의 선생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의 첫 목적지는 천문과 과학일실입니다. 지구의 같은 경우에는 조선시대는 특히 이 과학 기술이 굉장히 발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늘에 대한 움직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도구들을 만들어냈고요. 이 지구의도 그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정말 우리가 국사시험지에서 볼 수 있는 이름들이 여기 다 모여 있네요. 네, 그렇죠. 네, 이 조선시대에 앞서서 조선시대에서 이 천문학 관련한 서적이 많이 발간이 됐고 또 세종대왕 때 그 황금기를 맞았다고 하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선생님, 여기 많은 유물들 중에서 손꼽히는 대표 유물 하나만 있다면요? 네, 천상열차 분야각석지도라고요. 네, 이게 바로 우리나라의 국보 천상열차 분야각석지도입니다. 별자리 지도를 새긴 돌이란 의미의 천상열차 분야각석지도. 조선시대 천문학의 중요성을 가장 잘 보여주는 유물입니다. 자세히 보니까 여기에 좀 지도가 빼곡히 그려져 있어요. 중국의 천문도를 기준으로 한 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본 별자리 모습을 세밀하게 기록했는데요. 태조 4년에 완성한 것으로 세계에서 두 번째로 오래된 별자리 지도입니다. 네, 선생님, 그러면요, 이 전시실에서 우리가 뭘 배우고 느껴야 할까요? 저희 선조들은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훨씬 더 정확하고 훨씬 더 굉장히 우수한 자질을 가지고서 천문과학에 대한 기계들을 만들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하자면 조선시대 때 인공위성을 다른 나라보다 동아시아에서 먼저 쏘아 올렸다고 할까요? 근데 저희들은 그 사실을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박물관에 와서 이런 유물들을 우리가 정확히 알고, 그리고 선조들이 얼마나 노력을 기울여서 그러한 전통을 만들었는지 알고 감동하고 그러면은 될 것 같습니다. 농업이 나라 경제의 근본이었던 시절, 조선은 풍토에 맞는 농사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았는데요. 천문과 과학 이실에는 농업과 천문 분야의 업적들이 전시돼 있습니다. 자경루도 그중 하나겠죠? 네, 선생님, 이 뒤에 보이는 게 바로 우리가 그 교과서에서만 보던 그 자경루죠? 네, 맞습니다. 근데 이 자경루는 조선시대에 저희 선조들이 직접 만들었던 자경루는 아니고요. 저희가 현대에 이제 문헌이라든지 그것을 통해 가지고서 복원한 복원품입니다. 네, 이 시계는 주로 언제 사용이 됐나요? 조선시대에는 잘 알다시피 조선 초기서부터 굉장히 시계의 제작이 많았습니다. 해시계, 물시계 특히 많았고요. 근데 주로 해시계가 많이 사용이 되었는데요. 잘 아시다시피 해시계는 밤에는 사용할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요즘같이 비가 많이 오는 장마철이라든지 그런 때도 사용하기가 힘들고요. 그래서 밤에도 24시간 이제 사용할 수 있는 시계로 자경루를 만든 것입니다. 자경루는 세종 16년에 장영실이 만든 물시계입니다. 증가나 감소하는 물의 양으로 시간을 측정하니 24시간 작동이 가능할 수밖에요. 물바지통에 물이 고여 통 속 잣대가 정해진 눈금에 닿으면 지렛대 장치를 통해 쇠구슬이 흘러가는 것. 그것이 자경루 작동의 원리인데요. 물의 흐름을 제어하는 기술만으로 시각을 알렸다. 정말 대단하죠? 이번에는 궁중의 음악실로 가볼까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곳에 오니까요. 정말 궁중의 그 연회 장면에서만 봤던 그 악기들이 다 모여 있네요. 예. 네, 조선은 이 궁중 음악이 발달한 시기이기도 하죠. 네.
조선시대는 다들 아시겠지만 유교를 바탕으로 하여서 국가를 통치한 대표적인 왕조가 바로 조선 왕조인데요. 유교에서 특히 예악 사상을 바탕으로 이제 통치를 하게 됩니다. 여기서 예와 악이라고 하면 예절과 음악이에요. 근데 조선의 음악의 이제 큰 특징이라고 한다면 우리 흔히들 아시겠지만 음양오행론 많이 들어보셨지요? 음양오행, 천지자연의 조화를 상당히 중요시한 이 음양오행에 맞추어서 그 악기도 제작을 하고 또 악기를 이제 연주하는 그런 제방 과정 모두 다 이러한 어떤 자연의 질서에 부합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였습니다. 궁중에서는 각종 의례가 행해질 때마다 의례의 규모와 성격에 맞춰서 적절한 음악을 연주했는데요. 궁중음악의 상징이 이 악기들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바로 이 축과 어인데요. 축의 경우에는 지금 보시면 색상이 푸른색으로 칠해져 있고요. 그리고 어는 하얀색이지요. 흔히 아시겠지만 좌청룡 우베코 들어보셨지요? 예, 그게 바로 동쪽에는 좌청룡, 청색의 용이 있고 오른쪽에는 흰 백호가 있잖아요. 유사하게 생각하시면 이 좌측에는 동쪽을 상징하는 이 푸른 색상의 축을 놓았고요. 동쪽에 그리고 서쪽에는 이 흰빛의 호랑이를 두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동쪽은 봄의 기운이지요. 따라서 음악의 시작을 알리는 것이 바로 이 축입니다. 그렇다면 저 어는 어떤 호랑이 모양의 어는 당연히 음악의 마침을 알리기 위해서 사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음악의 시작과 끝은 물론이고 음악의 마디마다 연주하는 북도 빼놓을 수 없는 악기인데요. 선생님, 그런데요. 이렇게 다양한 궁중 악기들을 눈으로만 보고 있다는 게 너무 아쉬운데요. 이 궁중 음악 맥이 아직도 이어져 오고 있나요? 세종임금께서 이렇게 기존의 중국의 음악이 이렇게 많이 궁중에서 쓰였는데 그것을 안타까워하셔서 향악이라고 해서 우리나라의 이제 음악에 바탕을 해서 이제 정대업이나 보태평 등을 만들어요. 근데 이것들이 사실 재래용으로 종묘에서 우리 이렇게 종묘에 이렇게 안치되어 있는 선왕들이 이제 문공과 무공을 찬양하는 노래들이거든요. 이것들을 만들었는데 이 세종대왕께서 이렇게 창제하셨던 보태평과 정대협과 같은 음악들이 현재까지 전해져서 종묘 제례악에 쓰이고 있고요. 매년 종묘 제례 봉행하지 않습니까? 그때마다 이렇게 종묘에서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임금이 궁궐 밖으로 나설 때는 어땠을까요? 왕실의 행차실로 가보면 알 수 있겠죠? 드디어 상설 전시장의 마지막 방인데요. 네. 왕실의 행차실이라고 하면 가마 이런 것들이 전시된 곳인가요? 예, 가마를 비롯해서 임금님께서 밖으로 나가게 되시면은요, 가마를 타고 주로 나가시는데요. 그 가마 주위를 이제 깃발이라든지 혹은 의장물이라고 해서 이제 과거의 부채, 이제 실용적인 목적에서 의장화한 부채류 혹은 이제 칼류 그리고 이제 하나의 도끼 형태의 의장물들을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모양도 색깔도 예사롭지 않은 가마네요. 이 가마가 바로 임금님께서 이제 타시던 어연이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임금님께서 타시던 가마의 대표적인 특징은 보시다시피 주칠이라고 해서 붉은색 칠로 다 이렇게 칠해져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 가마의 특징이 집 모양을 하고 있어요. 벽체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위에는 지붕을 갖고 있습니다. 어연에는 가마채 끝부분에 도금한 용머리 장식을 끼웠고요. 지붕 모서리에는 긴 매듭 장식인 유소를 내려뜨린 모습도 눈에 띕니다. 쌍용 부채와 봉황 부채, 의례용 무기나 칼, 백호 깃발을 비롯한 각종 깃발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장식물도 많았는데요. 왕과 왕비, 왕세자 등 신분에 따라서 종류나 수량이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조선시대 왕실의 유산을 만난 박물관에 나서면 격식을 갖춘 경복궁 수문장 교대 의식을 만날 수 있습니다. 왕의 권위를 나타내는 의식답게 그 기상이 하늘을 찌를 듯한데요. 경복궁 수문관 교대식은요, 정말 너무나도 유명한 볼거리입니다. 이 역시 우리의 귀중한 문화유산이고요. 국립고궁박물관의 문은 바로 이렇게 열려 있습니다. 이 궁궐을 지키는 수문장이 왕실의 요구를 찾는 우리들을 지켜주겠죠?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그곳. 향교의 입구를 알리는 홍살문 그리고 하마비가 반기는 곳. 700여 년 장구한 역사를 지닌 경기도 남부 유교의 본산 수원향교입니다. 예, 오늘 수원향교를 찾아온 강 PD입니다. 나는 수원 향교 전교 최인영입니다. 1795년 정조가 친히 행차했던 수원향교. 경기도 문화재 자료 1호답게 건축물부터 장구한 역사와 전통이 묻어납니다. 외산문 앞을 채운 사적비들, 빽빽한 글귀가 눈길을 끄는데요. 이 묘정비는 우리 수원 향교가 화성시 와우리에 있다가 200년 전에 일로 이사를 왔습니다. 그 당시 정조대왕이 그 아버님 사도세자가 양주의 배봉산에 있던 묘소를 일로 이건하면서 화산에서 일로 와서 200년이 넘었습니다. 그 역사를 전부 여기 현재 묘정비에 담아 있습니다. 정말 자랑할 만한 역사 맞습니다. 수원향교 하면은 그 역사와 전통, 그 유구한 역사와 그 장구한 전통을 알고 있는데 700년이라는 그 수원향교의 역사 속에 뭐 수많은 이야기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700년이 있었지만은 봉단면 화성시 봉단면 와우리에서 500년을 있었고 여기 와서 230년 있었는데 전란 중에 여기가 전부 미군들이 주둔해가지고 군용으로 썼기 때문에 모든 재료가 전부 소실돼서 지금 남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뭐 외산문이야 뭐 어느 향교고 다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구체적인 말씀을 안 드리고 이번에 전부 노후돼서 전부 보수를 했습니다. 그래 아직 단청도 안 하고 아직 미비된 상태로 이렇게 있습니다. 일단 마음을 가다듬어 단정한 발걸음을 옮겨봅니다. 그리고 이제 외산문을 열고 700년 전통을 지닌 향교 안으로 들어갑니다. 여기가 바로 수원향교의 명륜당이네요. 네, 뭐 알다시피 어느 향교든지 명륜당이 있습니다만은 우린 이 전체 건물에 비해서 명륜당이 좀 좁아요. 그래서 여기서 서예를 가리키다가 저 유림회관으로 옮겼습니다. 명륜당으로 향하는 길에 잠깐 향교에선 드물게 공부자상이 서 있는데요. 이곳에 왜 공자상이 있는 건가요? 2003년 12월 12일 날 중국 제남시에서 수원시하고 자매결연을 했기 때문에 제남시 시장으로부터 수원시에 기증해 온 것을 이곳 우리 향교에 모셔놨습니다. 공자님이 현세에 지금 계신다면은 저희 현세를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어떠한 가르침을 주실까요? 요새 알다시피 도덕이 땅에 떨어지고 인성교육이 부족해서 많은 사회 사건들이 많이 나고 학생들한테도 뭐 살인이나 기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있는데 이런 인성교육을 아마 공자님이 살아계셨으면은 그런 인성교육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곳 수원향교 명륜당 옆엔 예전 유생들이 생활하던 동제와 서재가 남아있는데요. 문창살 모양은 물론이고 나무색만 봐도 이야, 잠시 쉬면서 오랜 세월의 흔적을 한번 느껴볼까요? 동제 서재는 아시다시피 이 향교 유생들의 기숙사입니다. 그런데 이 동제에는 문반들의 자손, 저쪽 서재는 무반들의 자손이 주로 기숙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향교에서 무예를 가르친 건 아니고 그냥 무간의 자손들이 그냥 서재에 있었다는 건가요? 무술은 저 화성, 여기 저 행궁에서 가르치지. 무예 같은 건 화성 행궁에서. 여기선 순전히
학문만 가리키는 데니까. 6.25 한국전쟁 당시 수원 향교도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미군이 주둔하면서 수원 향교의 귀한 사적과 건축물이 파손된 거죠. 처음에 말씀하셨던 6.25 전쟁 때 여기가 미군들이 점령해서 사용을 했다는 말이 생각이 나는데 그 6.25 전쟁 때 미군들이 사용하면서 역사적인 많은 유물들이나 자료들이 다 사라졌잖아요, 많이. 저 대성전에 미군 본부가 있었대요, 옛날에. 되게 안타까워. 그래서 그 각종 여기 서류니 무슨 뭐 서적 같은 게 하나도 없어요. 복원하려는 그런 노력이 혹시 이루어지고 있는 건가요? 현재 수원 향교지를 맹근 것도 여기저기 자료를 뽑아서 맹글어 놓은 것이 730년이 됐다고 하는 얘기가 나오는 거죠. 역사의 산교육장 수원은 정조대왕과 인연이 깊습니다. 수원 향교가 지금의 자리로 옮긴 건 역시 정조대왕이 아버지 사도세자의 능을 화산으로 참장했기 때문인데요. 그러니까 수원이라는 데가 원래는 이게 아주 허허벌판이었었는데 정조대왕이 이 능을 윤근능을 일로 옮기면서 거기가 읍치였어요. 읍치. 그러니까 읍소재지. 읍치에 있던 그 국민들을 일로 전부 이주시켜가지고 계획도시를 맹근 거예요. 그래서 아마 우리나라에서는 이 계획도시를 맹근 건 처음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요. 자, 이제 공자의 위패를 모신 대성전으로 가봅니다. 이곳 역시 신도가 대성전까지 길게 이어져 있습니다. 여기가 수원향교의 대성전인데요. 수원향교 대성전은 이 단이 굉장히 높아요. 가파른 것 같아요. 상당히 높습니다. 높기 때문에 이 헌관들이 한 번 오면 헌관을 안 알아들어요. 너무 높아서 힘이 들고 그러니까. 몇 개만 올라도 숨이 차오는 계단인데요. 대성전 좌우에 이제 동무서무가 있는데 그 동무서무가 있는데 이 동무서무에는 옛날에는 공문 10철 또 우리나라에 18년 성현을 모셨었는데 지금은 전부 대성전으로 옮겨서 25일을 모시고 여기는 현재 창고로 쓰고 있습니다. 향교에서 대성전은 가장 높이 자리해야 합니다. 수원향교 대성전 앞에 여러 개 가파른 계단은 바로 그 때문에 만들어진 건데요. 수원향교는 이렇게 모든 향교가 그렇겠지만 대성전에서 배양을 하고 명륜당에서는 교육의 기능을 했었는데요. 지금 수원향교에서 이어져 내려오고 있는 문화나 전통 예절 의식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뭐 지금 현재 아까도 말했지만 명륜당에서 서예를 하다가 저위로 옮겼고 지금 명륜대학이라고 하는 것을 24년째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예반, 한문반, 한시반 또 그리고 이제 겨울 여름 방학에 학생들 인성교육 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 배양의 의미? 배양은 뭐 아시다시피 1년에 2번씩 봄, 가을로 석전대제를 지내고 그리고 초하루 보름 분양을 하고 그런 행사를 현재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계속 이어나가고 네. 분양을 할 때는 전부 도포와 유건을 쓰고 한데 모여서 이 전교는 관복을 입고 헌관 아니 또 관복 입고 이렇게 해서 분양을 하고 있습니다. 대성전에 들어선 강 PD도 공자님께 봉심을 올릴 준비를 시작합니다. 봉심은 왕명을 받들어 묘우나 능침을 보살피는 일을 뜻하는데요. 향교에선 외부에서 온 사람들이 공자님께 인사 올릴 때 봉심을 올린다고 합니다. 경건한 마음으로 봉심을 올리는 강 PD. 뭐 어느새 오랜 유생처럼 예를 갖추는 일에 익숙해졌는데요.
경건함을 바탕으로 전통과 예절이 이어지는 곳. 이곳이 바로 수원향교입니다. 예, 오늘은 이렇게 수원향교를 탐방해봤습니다. 정교님 오늘 또 너무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우리 수원향교 발전을 위해서 우리 노력할 테니까 많이 지도 편달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도 수원향교가 앞으로 더 나은 방향으로 더 유구한 전통을 회복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수원향교의 700년 역사가 미래로 향합니다. 가을볕 청명한 지난 9월 15일 조선시대 어가행렬 제연 행사가 열렸습니다. 덕수궁 앞을 출발해 세종로를 거쳐 사직당까지 이어진 어가행렬. 모처럼의 임금님 행차를 구경하기 위해 많은 시민들이 거리로 나왔는데요. 조선시대 임금의 출궁 행렬을 재현한 이번 행사는 사직대제 봉행을 위해 마련됐습니다. 사직대제를 지내기 시작한 건 삼국시대부터였습니다. 그런데 삼국시대부터 했는데 고려를 거쳐 조선조에 이르렀습니다. 오전 11시부터 시작된 이번 어가행렬은 조선시대 모습을 그대로 재현해냈습니다. 차로 달리면 10분 남짓한 거리지만 1시간이나 볼거리를 선사한 거죠. 도심 속에 울려 퍼지는 취타대의 연주가 오가는 사람들 흥을 돋구는 모습, 화려한 차림의 임금과 왕실 사람들이 도심 한복판에 등장하면서 오가던 시민들도 한결같이 발걸음을 멈춥니다. 이런 멋진 장면을 놓칠 수 있나요? 사직대제의 출발은 중국 춘추 전국시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삼위일체의 사상이 발달되면서 땅의 신인 사와 곡식의 신인 직을 하나로 여기게 됐고요. 이때부터 사직대제는 천자가 문무백관을 거느리고 사직에 제사를 올리는 중요한 국가 행사가 된 거죠. 사직은 토지 신인 사와 곡식의 신인 직을 말합니다. 예로부터 천자나 제후가 나라를 세워 백성을 다스리게 되면은 반드시 오늘처럼 제단을 만들어서 백성을 위해서 임금님께서 친히 제사를 올렸던 것입니다. 가을에 지내는 것은 모든 곡식이 잘 자라서 풍년에 감사드리는 의미에서 임금이 제사를 올렸던 것입니다. 사직대제는 조선왕조에서 역대 왕의 신주를 모신 종묘와 더불어 가장 중요한 제사였는데요. 일제의 강압 때문에 1908년에 폐지됐지만 1988년 복원됐고요. 그 후 해마다 열리고 있습니다. 예복을 차려입은 임금과 제관들이 엄숙한 분위기 속에서 제를 거행하는 모습. 잠깐 타임머신을 타고 조선시대로 되돌아간 듯하죠. 그만큼 수백 년 전 제례의 원형을 그대로 재현해 감탄을 불러일으키는데요. 조선시대 오래 중 첫째로 꼽히는 길래에 해당하는 사직대제. 시민들도 풍요를 빌며 마음을 모읍니다. 물론 반가운 의례답게 절대 빠지지 않는 것이 바로 음악과 춤인데요. 일정이 단절됐다가 다시 복원됐다는 거에 대해서 대단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 저도 거기에 일조했다는 것에 굉장히 어떤 감사한 마음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조상님이 되게 대단한 분이고 되게 크신 분이라는 생각이 들어갖고 되게 저도 자랑스러웠습니다. 저도 열심히 해서 이 나라의 큰 사람이 돼갖고 후손들을 빛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겠습니다. 올해도 풍년이 들고 온 나라가 평안하길 비는 조선시대 사직대제 봉행. 오랜 역사를 이어온 뛰어난 우리 유교 문화가 지금 이 시대와 함께 호흡하는 모습. 미래 희망이 이렇게 이어집니다.